오늘도 1타 강사 모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JM 메디컬 레시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라이브 시간을 바꿔서 5시로 했는데 아마 오늘은 많이 참여하실 거라고 예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영상을 찍는데 이제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저는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이렇게 라이브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만나서 의학적인 상식도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1타 강사 모드가 되어 오늘의 주제, 위역류성 식도 질환,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또 한 챕터씩 라이브 때마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 되시면 항상 월요일 오후 5시는 이제 이런 건강도서관, 건강주치의의 1타 강사의 건강관리 비법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직원들이 이제 다 퇴근을 하고 저만 남은 쓸쓸한 저희 유튜브 팀만 남았습니다. 오늘 약간 일타 강사들을 제가 좀 사전 조사해보니 이게 조금 점점 화려한 네, 그런 거를 한다고 해서 저도 조금 꾸며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역류성 식도, 그러니까 우리 내시경 같은 거 많이 하지, 그쵸? 네, 그때 보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고요, 위염이 좀 있으시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지금 밖에 조금 잡음이 들리는 건 오늘 지금 직원들이 퇴근 시간이어갖고 이게 지금 문을 열닫는 소리라 이제 잡음이 좀 들어와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역류성 식도염 이게 사실은 의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간단한 질병이면서도 굉장히 만성적이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심장질환이나 폐질환과 구분이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게 이제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이유가 물리학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몸은 항상 물리적인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학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병이 생깁니다. 이거 외부적인 어떤 힘이 가해져서 물리, 화학.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지, 그쵸? 근데 화학적인,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음식을 통해, 약을 통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학적으로 문제가 돼서 생기는 질병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물리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지금 이런 해부학적 구조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화학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지금 뭐 산이 많이 나타나고 산이 많이 나오고 이런 화학적인 기전이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역류성 식도염은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그럼 한번 맞춰볼래요? 저는 사실 영양식phẩm 약간 먹고 바로 누워서 걸리는 거를 이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이죠? 네, 그러니까 식도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꽉 쪼매는 우리 있잖아요. 우리 주머니 같은 거 꽉 쪼매듯이 여기는 이렇게 근육이 딱 이렇게 쪼그라들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포들과 여기에 있는 세포들은 기본적으로 달라요. 여기는 수연이고 여긴 도운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산에 노출돼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벽을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식도는 산에 노출되면 안 돼요. 굉장히 이렇게 연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산이 여기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역류성 식도염인 거예요. 1번 물리적인 거. 여기가 꽉 쪼매져야 되는데 안 되는 이 조이는 요 근육이 이렇게 늙는 거죠. 노화. 늙어서. 두 번째는 하도 계속 많이 먹어요. 과식을. 그래서 배가 계속 여기에 부피가 늘면 이게 압력이 생기니까 계속 식도 역류를 하겠죠.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과식.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들어 누워. 아까 알겠죠? 먹고 못 누워요. 그러면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제 그림은 못 그리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산이 더 역류가 쉽겠죠. 이렇게 중력을 가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먹고 바로 누울 때.
이런 것들이 결국 산이 식도로 노출이 돼서 역류성 식도염의 진단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물리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생활 습관의 교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과식도 하면 안 되고 먹고 바로 들어놓으면 안 되고 뭐 예전에는 뭐 커피나 초콜릿 이런 것들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요즘은 사실은 뭐 그것보다는 이런 물리학적인 원인이 더 많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을 때 역류성 식도염이 굉장히 심하죠. 애가 이제 눌러지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정엽이를 가졌을 때 이제 배가 많이 나왔을 때였죠. 그때 역류성 식도염으로 소파에 앉아서 자고 그랬어요. 누우면 이게 너무 위산이 올라와서 괴로웠어요. 근데 그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막 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증상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증상 1. 타는 느낌. 가슴이. 그래서 사실은 이 느낌이 되게 모호해요. 그리고 느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고 답답한 증상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증상이 심할 때 환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저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막 타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하면 사실 이런 주치의나 가정학과 내과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증상도 약간 이런 타는 느낌, 누르는 느낌, 답답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배제 질환을 해야 한다. 이 사람이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나이가 있으면 이게 협심증인지 아닌지를 심전도나 다른 검사를 통해서 꼭 배제를 하고 그게 아닐 경우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처럼 이제 한 의사 면허를 딴 지도 한 15년 이렇게 넘어가서 이런 증상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면은 대충 이게 협심증 쪽이겠다 아니면 이게 역류성 식도염 쪽이겠다라는 게 약간은 조금 자체 검열 이게 막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막 느낌이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증상은 협심증에 조금 더 가깝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제가 다음번에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에 대해서도 라이브를 하겠지만 그때 좀 자세히 하고 그다음에 타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계속 신물이 올라와요. 그리고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가래가 계속 만성적으로 있어요. 기침 가래. 자, 이렇게 세 가지.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악필이라. 읽어보세요. 하는 느낌, 콧물, 기침 가래. 그렇죠. 그 가래 기침을 주 호소로 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역류성 식도염인데 이거를 감기로 오해해가지고 감기약이나 항생제를 쓸데없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주 이상 또는 8주 이상 넘어가는 가래 기침이 계속되거나 또는 누웠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침이 조금 더 심하다 이러면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기침 가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약을 써야 돼요. 자, 아까 원인은 물리적인 것 때문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치료는 우리가 화학적인 걸로 치료를 해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는 처방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한다고 해서 처방약을 소홀히 하고 그냥 내가 어떻게 이런 생활습관 교정으로 하겠다고 해서는 사실 역류성 식도염 치료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 치료를 위해서도 아주 경험적으로 이제 이런 역류성 식도염 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뒤에서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타는 느낌, 신물, 가래 기침 이런 증상들이 4주 이상 계속될 때 이제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있어요? 둘? 저는 좀 없습니다. 저 없죠. 그것도 약간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게 약간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음주를 하면 위장 운동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소화는 좀 위는 운동을 잘 안 하게 되고 장은 음주를 하면 많이 해요. 그래서 왜 술 먹은 다음날 막 화장실 잘 가잖아요. 그게 이제 장은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위는 위장 운동을 멈추니까 술 먹고 나면 토하는 거예요. 위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술 먹고 나면 여기 속이 막 쓰리고 그런 원리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염에 걸렸을 때도 위는 멈추고 장은 활발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얘 왜 이래요? 왜 뭔가 안 좋은 게 들어왔을 때 위는 멈추고 장은 마구 움직일까? 빙고! 역시 똘똘이 스머프군요. 우리 몸은 무조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 기제로 가요. 왜냐하면 생존이 목표잖아요. 동물이니까. 그래서 음식이 들어왔을 때 위에서 이게 나쁘다, 몸에 안 좋다는 신호가 가겠죠. 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거나 또는 뭐 음주, 술이 제일 얘한테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알코올이. 그러니까 얘는 위장 운동을 멈춰서 되도록이면 장으로 가지 못하게 해서, 왜냐면 장으로 가버리면 흡수가 되니까 이제 혈관으로 돌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으로 절대 가지 못하게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얘만의 최선의 방법이 움직임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갔다. 이제 장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빨리 밖으로 배출을 시켜서 희석을 시키거나 설사를 만들어서 이 장 밑은 다 혈관이잖아요. 일로 흡수되지 않도록 해서 빨리 배출하게 하려고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음주를 하거나 장염에 걸렸을 때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그 다음날이나 뭐 이렇게 우리가 장염 걸리고 난 다음날 토하거나 그 다음날은 위장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산이 쌓여있는 게 이렇게 역류가 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의사들이 보통은 이제 위장벽을 보호하는, 왜냐면 그런 이유로 생긴 이제 급성 장염이나 급하게 뭐 과응을 해서 생긴 역류성 식도염은 어떤 만성적인 역류성 식도염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위벽을 좀 보호하고 여기가 조금 회복될 수 있는 약 정도를 쓰는데, 만성적으로 내시경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항상 뭐 매운 거 과식을 많이 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많아서 실제로 내시경상에서도 역류성 식도염이 보이는 경우에는 4주에서 8주 이상 역류성 식도염 약을 써야 돼요. 그거를 이제 또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재밌어요? 네. 신기해요? 장이 다양한데 지금. 장은 다요? 그 곱창 맛있잖아. 곱창. 그 다 밑에 혈관 쫀득쫀득하고. 혈관이 많은 조직일수록 맛있어. 간 맛있잖아. 그치. 그런 거예요. 폐 맛있잖아. 폐도 혈관으로 가득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 간, 내장 이런 데가 혈관이 많기 때문에 맛있는 거야. 뼈 안 먹잖아요. 그쵸? 그런 거 못 먹죠.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육 맛있잖아요. 그 근육도, 고기가 다 근육이잖아요. 근육도 혈관이 많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많았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일단은 이제 위벽을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그냥 또 위산을 억제하는 거, 이렇게 기전이 있겠죠? 그러니까 위벽을 보호. 그러니까 공격을 못하게 하거나 방어를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화학적인 치료를 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은 위산 억제를 하는 게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서는 가장 주치료고, 전 세계의 이제 소화기 학회에서도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그냥 다른 치료보다는 이 위산 억제제를 쓰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20ml짜리가 있고 40ml짜리가 있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넥시움 뭐 이런, 겔포스는 위벽 보호죠. 잘했어요. 근데 위산 억제제는 이름을 알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처방약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위벽 보호하는 것들은 약국에서도 살 수 있고, 말씀하신 겔땡땡 이런 것들 또는 그 외에 많은 이제 위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제들을 쓸 수 있고, 근데 역류성 식도염을 처방할 때에는 보통 위산 억제제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PPI인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위벽에 이렇게 위산을 만들어내는 펌프들이 있거든요. 자글자글.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면 이 위산이 쫙 나와서 얘네를 막 이제 희석시키고 녹이고, 어쨌든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잘게 부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이제 장 안에 들어가서 환경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게 위산을 이렇게 막 나오고, 거기에 이제 소화 효소들이 막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펌프들이 있는데, 이 펌프들을 그 프로톤 펌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펌프들을 차단하는 거, 이니빗, 그러니까 영어도 어렵겠지만 인히빗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어. 방해하다, 약간 이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발생하지 못하게 위산을 억제해 버려요. 그러면은 식도로 올라가는 어쨌든 물리적인 양이 주니까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대신에 이 약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20ml로 4주를 일단 먹어봐요. 4주에서 8주. 그리고 나서 증상에 호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증상에 호전이 없다 이러면은 40으로 2배로 더블링을 해야 돼요. 40으로 이제 8주 정도 단기로 써야 돼요. 역류성 식도염. 그래서
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생긴 그 식도벽이 망가진 이렇게 까져 있어요. 내시경을 보면은 그거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약을 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성식도염이 있다고 해서 이게 증상치료제처럼 그냥 오늘 좀 속 쓰렸으니까 식도 좀 속이 타고 그랬으니까 그냥 약 좀 먹어야지 하루 이틀 먹고 끊고 이러면 계속 재발을 하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은. 그러니까 진단이 됐을 때에는 최소 1달에서 2달 정도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공복에 좀 용량을 유지하시는 게 나중에 재발을 막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러면 평생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차피 위산 안 나오게 라고 했지만, 사실 위산 억제제 자체가 너무 장기로 쓰면 이제 또 당뇨의 위험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치의가 이 사람이 당뇨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보면서 처방을 하고, 사실 이 성분은 미국에서는 CVS라고 그냥 아예 그 약국과 드럭스토어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팔아요. 오메프라졸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만큼 구하기 쉽고 미국에선 편리하고 그냥 시중에서도 구매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약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우리나라야 처방을 받아야 하니까 병원에 내원하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분명히 증상이 있어요. 식도염이. 아까 말씀드린 막 타는 느낌도 들고 답답하기도 하고 잘 때 가래도 나오고 막 신물도 올라오는 느낌이 있는데 내시경을 했을 때 역류성 식도염 없다고 말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내시경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하는 건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식도가 꼭 벗겨져서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산이 역류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우리가 상처도 처음에는 이게 계속 이렇게 화학적인 게 닿아도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닿고 있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시경에서는 이 위산이 역류하는지를 볼 수는 없지만 이게 계속 됐을 때 이제 벗겨지기 시작하면 이제 내시경에서는 보이니까 사실 50% 정도의 환자들은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있고 내시경에선 발견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시경 가지고 오셨지만 증상이 있을 때는 그냥 무조건 약을 쓴다. 그래서 증상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영성식도염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특히 이런 과식이나 그런 건 안 했는데 위장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자꾸 식도염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거나 예를 들어 니네가 나랑 밥을 먹거나 이러면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될 거잖아. 근데 그게 막 반복되면 계속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위장 운동 촉진제, 아까 옛날 우리 영상들을 보면 교감신경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위장 운동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네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진단을 하지만 위산 억제제보다는 위장 운동을 조금 더 촉진해서 위산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임상 소견들을 이제 보면서 의사가 여러 가지 위장약들이 있지만 그걸 다 때려 붓지 말고 이 사람의 기전에 조금 맞는 걸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워낙에 병원들이 대학병원 특히나 진료가 어렵기 때문에 가면 이제 자세히 문진을 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을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기전별로 다 약을 줘서 보내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에는 조금 근처 병원에 이런 주치의가 있으시면 약을 좀 정리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정형외과 약이나 진통소염제를 먹고 있는 약에도 이런 위장보호제나 위산 억제제들이 좀 예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통소염제로 인해서 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방적으로 이미 쓰고 있는 약이 있는데 또 중복해서 약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위장약들은 처방을 받으시면 나의 메인 주치의한테 가서 지금 먹고 있는 약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좀 종류를 구분해서 꼭 필요한 것들만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이드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질문? 중복적으로 먹게 되면 내 간에 더 많이 안 좋고 그런 거. 사실 이 위산 억제제들이나 위장약들은 간에 그렇게 부담을 주는 약들은 아니에요. 간에 부담을 주는 건 사실 항생제나 소염제 같은 것들인데, 그렇다고 해도 같은 계열의 약을 여기저기서 먹고 있으면 의사가 이분이 20ml를 총 먹고 있는 건지 40을 먹고 있는 건지 어떤 종류의 약을 먹고 있는 건지에 대한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증상이 안 좋아졌을 때 용량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굳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위장약을 받고 먹고 있으면 이렇게 기전이 겹치는 똑같은 걸 계속 먹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비의 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는 되도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이제 약 드시고 계신 약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주로 많이 겹쳐져 있는 게 이 역류성 식도염에 쓰는 약들이 많이 겹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그러니까 주치가 필요하다. 전 국민 주치가 필요하다. 가자. 네, 역력성 식도염 증상 중에 기침이랑 가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랑 감기랑 조금 구분할 수 있는 멋있다, 진짜. 이런 걸 훌륭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너는 진짜, 너는 이제 중학생 졸업하자. 너는 이제 고등학생으로 가자. 자, 그래서 만성기침이라고 이제 저희가 또 다음에 한번 강의를 하겠죠? 이 만성기침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 또 한 썰을 풀 수 있는데, 만성기침은 6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그렇죠. 그런 것도 기침을 하잖아요. 그럼 1번 가장 흔한 게, 이런 기침을 가장 흔한 게 후비루예요, 후비루. 그러니까 알러지가 있거나 내가 비염이 있어서 자꾸 코가 뒤로 넘어갔을 때 이제 만성적으로 기침하는 게 가장 흔하고, 두 번째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역류성 식도염이 만성 기침의 원인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만성 기관지염. 이게 이제 담배 피거나 또는 감기를 오래 앓고 나서 기관지 과민성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 독감에 걸렸다거나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게 열이 다 떨어지고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기침을 계속 하잖아요. 만성 기침. 그게 이제 만성 기관지염이 생겨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흔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역류성 식도염은 그러면 만성 기침을 하고 있을 때 내가 후비루인지 만성 기관지염인지 역류성 식도염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후비루는 알러지나 이런 히스토리 테이킹. 그러니까 알러지가 있거나 또는 뭐 이렇게 코가 자꾸 뒤로 넘어가는 증상들이 있을 땐 이 사람은 만성 기침의 원인이 후비루구나. 그리고 약간 속이 쓰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저녁이나 밤에 계속 뭔가 기침 가래가 많고 아침에 가래가 굉장히 심하게 나온다. 이러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기침이고, 그다음에 그냥 가벼운 그냥 기침들, 아주 그냥 캑캑 이 정도의 기침을 아주 장기침을 오래 한다. 이러면은 이제 만성기관지염이에요. 그 감기나 독감이나 코로나 같은 열과 동반된 이런 급성 감염으로 인한 기침은 이거랑은 비교가 확실히 돼요. 얘네들은 다 만성기침이기 때문에 이제 급성 기침들은 가래나 콧물이나 이런 오한이나 또는 뭐 근육통 같은 게 같이 동반되면서 또 특히나 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을 진찰을 해보면은 이제 목 안이 이렇게 빨갛게 부어 있다거나 상부 기관지가 이제 염증이 급성으로 생겨져 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거 뭔지 알죠? 병원 가면 이렇게 보는 거, 해서 보면은 이제 거기 안에 구내염이 있는 건지 아니면 후두염이 생긴 건지 인후염이 생긴 건지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급성 인후염으로 인한 감기는 다른 이제 진단이 함께 겹쳐지면 그러면 진단할 수 있다. 그래서 훌륭합니다. 그래서 의사나 이런 가정학과 의사 특히 주치의는 어떤 증상을 듣고 이 사람의 질병을 진단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별 소견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증상일 때 어떤 건지라는. 그래서 동일한 증상이어도 진단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증상을 듣고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으면 명의가 되는 거고, 주관적인 증상을 듣고 모르겠어서 검사를 A부터 G까지 다 해야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초보 의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적절한 검사를 필요에 따라서 내가 도저히 도은이의 주관적 증상만 들어가지고는 내 머릿속에 있는 진단이 떠오르지를 않는다. 또는 이 질병인 것 같은데 뭔가가 안 맞아. 몇 가지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의사가 진단에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본다거나 CT를 찍어본다거나 또는 내시경을 해본다거나 해서 확진을 하고 진단에 맞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위에 가스가 이렇게 차니까 위장 운동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스는 모두 위장 운동의 문제예요. 또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이렇게 깔끔하게 오늘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5시에 이렇게 영상을 아주 가벼운 질환들로 이제 계속 올려볼 테니까 이제 제 메디컬 레시피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또 비만과 여러 가지 그런 건강 예방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영상으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아무래도 체중 관리에 또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그런 영상들도 좀 최신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같이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타 강사는 여기까지 하고 저도 이제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라이브며 구독 이런 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